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듣고 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여자 연애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중년 여성들한테 직접 들은 진짜 속마음이거든요. 작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분 남편은 정말 완벽했어요. 대기업 임원이고 연봉이 2억 넘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남자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죠. 그 여자분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예요. 나이는 그 여자보다 7살이나 어리고 수입은 남편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미래도 불확실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이혼까지 생각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남편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완벽했는데 그게 문제였대요. 너무 완벽해서 재미가 없었대요. 너무 착해서 시시했대요. 너무 다 들어줘서 긴장감이 없었대요. 그냥 편한 가구 같았대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는 달랐대요. 연락도 제멋대로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거절할 때도 있고 가끔은 싸늘하게 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뜨겁게 안아주고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게 미치도록 설렜대요. 그 남자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연락 올까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만나고 나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랬대요. 이 얘기 듣고 뭐가 느껴지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정상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성실하게 돈 벌어다 주고 바람 안 피우고 착하게 대해주는 남편을 놔두고 불안정한 젊은 남자한테 빠지다니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중년 여성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남편은 완벽한데 바람피는 여자들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너무 완벽해서 바람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화 안 내고 아내 하자는 대로 다 해줬대요. 여행 가자면 가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아내 친구 모임도 다 이해해주고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대요. 너무 다 들어줘서 오히려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대요. 자기가 뭘 해도 남편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자기 가치를 못 느꼈대요. 그러다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자기한테 삐치고 화내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대요. 아, 이 남자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구나 느껴졌대요. 이거 듣고 어이없으세요? 착하게 대해줬더니 관심 없는 거로 느낀대요. 그래서 화내고 삐치는 남자한테 끌렸대요. 그런데 이게 여자들의 진짜 심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여자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해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개소리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철없고 배부른 소리냐고요. 그런데 수백 명을 상담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요. 여자들은 정말로 너무 착한 남자한테 실증을 느껴요.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헌신적인 남자를 하찮게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게 뭐예요? 여자한테 잘해주면 배신 안 할 거다. 성실하게 돈 벌어다 주면 떠나지 않을 거다. 바람 안 피우고 착하게 살면 아내가 고마워할 거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남자들만의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착하면 만만하게 봐요. 너무 헌신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당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착한 남자들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고 가족 위해 희생하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살았는데 50대 넘어서 아내한테 차이거나 배신당하는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이 제일 억울해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그 남자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이라고요.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뭔 소리냐고 화내요. 당연하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여자들 심리는 남자들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자기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고마워하고 보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정하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들은 감정으로 움직이거든요. 여자들한테는 고마움보다 설렘이 중요해요. 안정감보다 긴장감이 중요해요. 헌신보다 불확실성이 중요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수백 명 상담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자의 충성심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니, 정반대일 거예요. 듣고 나면 화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 방법대로 한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매달려요. 바람피던 아내가 돌아와요. 시들해진 관계가 다시 불타올라요. 반대로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착하게만 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당해요. 자, 준비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요. 당신의 착함이 왜 배신당하는지, 당신의 헌신이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자가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얘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평생 배워온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사회에서 배운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어요? 착하게 살라고 했죠. 여자한테 잘해주라고 했죠. 성실하게 살라고 했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자도 당신한테 잘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착한 남자가 당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남자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남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매달려요. 여자가 울면서 놔달라고 매달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를 우습게 봐요. 호구로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 심리가 이렇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다른 여자가 상대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자기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줬대요. 그런데 그게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해도 남편은 좋다고 하니까 남편 의견이 뭔지 모르겠더래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주체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존중이 안 생기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남자는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른 여자는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그 순간부터 남편을 완전히 우습게 보게 됐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람을 폈어요. 이게 여자들의 진짜 심리예요. 당신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당신을 호구로 봐요. 당신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봐요. 당신이 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당신을 하찮게 여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못되게 굴어야 하나? 바람 피워야 하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답은 따로 있어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이 여자한테 항상 똑같으면 안 돼요. 항상 착하면 안 돼요. 항상 잘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여자들은 예측 가능한 남자한테 실증을 느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해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어제는 달달하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제는 연락 자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어제는 스킨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해요. 어제는 왜 그렇게 잘해주더니 오늘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남자 마음이 변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집착으로 바뀌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케이스였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대요.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선물도 주고 완전 신경 써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대요. 하루 이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칠 것 같았대요. 왜 연락 안 하지? 다른 여자 만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자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대요. 그러다가 남자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냥 바빴다고 하더래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대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도감이요. 아, 다행이다. 나한테 아직 관심 있구나. 날 버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대요. 그 남자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예요. 여자를 천국에 올려놨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해줬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뜨겁게 대하다가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당신한테서 눈을 못 떼요. 당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계산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데이트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키스하고 헤어졌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 잘 들어갔냐고 바로 연락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안 하고 다음날 낮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왜 연락이 없지? 키스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음날 저녁쯤 연락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요. 어제 즐거웠어요. 이렇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완전히 안도하면서 동시에 더 끌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불안함이 있어야 끌림이 생겨요. 긴장감이 있어야 설렘이 생겨요. 불확실함이 있어야 집착이 생겨요. 반대로 항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져요. 실증 나요.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기 시작해요.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 남자분이었는데 아내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월급 다 집에 갖다 주고 주말마다 아내랑 시간 보내고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남편보다 못생기고 돈도 없는 남자랑요. 그 남편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저 남자가 나보다 뭐가 나은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완벽했는데 그게 문제였대요. 너무 완벽해서 인간미가 없었대요. 항상 똑같아서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았대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대요. 어떤 날은 엄청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연락도 안 하고 어떤 날은 화내고 삐치고 질투하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설렜대요. 그 남자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재미있었대요. 그 남자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는 게 좋았대요. 이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죠? 착한 남편은 지루하고 종잡을 수 없는 바람둥이는 설레다니요. 그런데 이게 여자들의 진짜 심리예요. 여자들은 감정적인 자극을 원해요. 드라마를 원해요. 롤러코스터를 원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락 패턴부터 바꿔야 해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연락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아침에 연락하고 어떤 날은 저녁에 연락하고 어떤 날은 아예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내용도 달라야 해요. 어떤 날은 달달한 메시지 보내고 어떤 날은 무뚝뚝하게 팩트만 전달하고 어떤 날은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당신 연락 올 때마다 두근거려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올까 기대하게 돼요.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오케이 하면 안 돼요. 가끔은 거절해야 해요.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해야 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더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는 남자로 보이거든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자기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시간 맞춰줬대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답답하더래요. 이 남자가 나 말고는 할 일이 없나? 친구도 없나? 취미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매력이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다른 남자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할 때가 많았대요. 한두 번 약속 잡으려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했대요.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가 더 끌리더래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기 인생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희소성의 원리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없어요. 어렵게 얻어야 소중해요. 당신이 여자한테 항상 시간 맞춰주고 항상 연락하고 항상 잘해주면 당신은 쉬운 남자예요. 쉬운 남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바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기도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당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해요. 당신 시간 맞추려고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요. 당신 연락 받으려고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예쁘게 꾸미고 신경 써요. 이게 바로 역전이에요. 원래는 당신이 여자 눈치 보고 여자 기분 맞추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여자가 당신 눈치 보고 당신 기분 맞추고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완전히 무시하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자가 포기해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잘해줬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번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달달하게 잘해주고 스킨십도 하고 키스도 하고 완전히 녹여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헤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락을 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날의 행복한 기억이 계속 리플레이 돼요.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불안해지면서 동시에 그 행복했던 순간을 더 강렬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당신한테 매달리기 시작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했대요. 어떤 남자랑 데이트했는데 정말 완벽했대요.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고 키스도 했는데 정말 설렜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다음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틀 지나도 없고 사흘 지나도 없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미쳐버렸대요. 맨날 그 남자 생각만 하고 그날 밤 일을 계속 돌이켜보고 뭐가 잘못됐나 분석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바빴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대요. 그 남자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잘해주게 됐대요. 원래는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 보이는 거였는데 어느새 자기가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더래요. 이게 바로 감정의 게임이에요. 여자를 천국에 올려놨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자는 당신한테 중독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자친구나 애인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착각해요. 여자한테 잘해주면 사귈 수 있다고요.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된다고요. 완전히 틀렸어요. 여자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랑 사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흔드는 남자랑 사귀어요.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한테 빠져요. 자기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남자를 좋아해요. 제가 상담한 여성들 중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호감은 안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너무 뻔했대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말이면 다 들어주고 완전히 자기한테 빠진 게 보이니까 별로였대요. 그런데 다른 남자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잘해주다가도 차갑게 대하고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는 끌리더래요. 그 남자 생각이 자꾸 나고 그 남자 마음을 얻고 싶고 그래서 결국 그 남자랑 사귀게 됐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착한 남자는 친구가 되고 나쁜 남자는 애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착한 남자는 감정을 안 흔들거든요. 나쁜 남자는 감정을 흔들어요. 여자들은 감정이 흔들리는 쪽으로 끌려요.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얘기할게요. 어떻게 감정을 흔드느냐예요. 첫 번째는 칭찬과 무시를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요. 당신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남자들은 와 예쁘다 이렇게 말하죠.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화장 진하게 했네요. 평소가 더 자연스럽고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당황해요.
칭찬인지 무시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평소 모습을 더 좋아한다는 말에 은근히 기분 좋으면서도 오늘 화장이 별로라는 말에 신경 쓰여요. 이렇게 여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 같기도 하고 까임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말들이요. 그러면 여자는 당신 말에 계속 신경 쓰게 돼요. 저 말이 무슨 의미였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한테 집중하게 돼요. 두 번째는 관심과 무관심을 섞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여자한테 엄청 관심 보이세요. 뭐 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렇게 케어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은 완전히 무관심하세요. 연락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세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왜 그렇게 관심 보이더니 오늘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남자 마음이 변한 건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다시 받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세 번째는 스킨십의 강약 조절이에요. 어떤 날은 손도 잡고 껴안기도 하고 키스도 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만났을 때는 거리를 두세요. 스킨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왜 오늘은 안 만지지? 나한테 흥미 없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져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스킨십 시도하게 돼요. 손을 먼저 잡으려고 하거나 팔짱을 끼려고 하거나 가까이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여자가 당신의 스킨십을 원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번째는 질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요. 다른 여자 얘기를 살짝 꺼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요. 예를 들어 회사 여자 동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재미있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신경 쓰여요. 저 여자가 누군데? 나보다 예쁜가?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투심이 생겨요. 그리고 당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잘해주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감정 표현의 기복이에요. 어떤 날은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날은 좀 우울하거나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별로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당신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돼요. 당신을 웃게 만들려고 애쓰게 돼요. 당신의 감정에 신경 쓰게 돼요. 이 모든 게 뭐냐면요. 결국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당신한테서 눈을 못 떼요. 당신만 생각해요. 당신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반대로 당신이 항상 똑같고 항상 착하고 항상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당신을 완전히 파악해요. 당신을 예측 가능해요. 당신한테 실증 나요.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기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당신의 가치예요. 당신이 가치 있는 남자여야 이 모든 게 먹혀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여자가 그냥 당신을 버려요. 그런데 당신이 가치 있는 남자면 이렇게 할 때 여자가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려요. 가치 있는 남자가 뭐냐고요?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은 돼야 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돼 있어야 해요. 운동하고 옷 잘 입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이 있어야 해요.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목표도 있는 남자요. 이런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감정의 게임을 하면 여자가 완전히 빠져요. 그런데 기본도 없이 이런 걸 하면 여자가 그냥 짜증내고 떠나요. 이게 차이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자의 충성심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수백 명의 여자들 상담하면서 확인한 진실이에요. 착한 남자는 당해요. 감정의 게임을 하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화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면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으세요?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당신이 평생 배워온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착하게 살라고 했죠.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죠.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실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여자 관계에서는요. 현실은 이래요. 착한 남자는 당해요. 잘해주는 남자는 호구 취급받아요. 헌신적인 남자는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반대로 감정의 게임을 하는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매달려요. 여자가 울면서 놔달라고 매달려요. 여자가 그 남자 놓칠까봐 전전긍긍해요. 여자가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나세요? 연락을 뜸하게 하기, 만남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칭찬과 무시를 섞기, 관심과 무관심을 번갈아 하기, 스킨십의 강약 조절하기, 질투심 자극하기, 감정의 기복 보이기.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예요.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냐고요? 여자들은 안정적인 것에 실증을 느끼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에 지루해하거든요. 완전히 소유한 것의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이게 여자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여자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당신이 항상 똑같으면 안 돼요. 항상 착하면 안 돼요. 항상 잘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는 당신을 완전히 파악하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당신한테 실증을 느껴요. 대신에 당신이 예측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당신을 궁금해해요. 당신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당신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요.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요. 이게 바로 충성심이에요. 여자의 충성심은 당신이 잘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생기는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아 보이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 방법대로 한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매달려요. 바람피던 아내가 돌아와요. 시들해진 관계가 다시 불타올라요. 반대로 계속 착하기만 한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당해요. 20년, 30년 잘해줘도 50대 넘어서 아내한테 차이는 남자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배신당하는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예요. 너무 착했던 게 문제예요. 너무 잘해줬던 게 문제예요. 자,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계속 착한 남자로 살 거예요. 계속 잘해주기만 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당할 각오를 하세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거예요. 감정의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자가 당신한테 매달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백 명의 여자들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믿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만 할게요. 이 방법을 쓰려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여자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져서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부담스럽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악용하면 안 돼요. 여자를 진짜로 상처 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셔야 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화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에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당신이 계속 착한 남자로 살면서 언젠가 당할 거냐, 아니면 오늘부터 바꿔서 여자를 지배할 거냐.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냥 길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 길을 갈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렬한 진실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하세요.